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쪽에 여러 가지 소스들, 그러니까 뭐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링크, 유튜브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라든가 논문 같은 거를 관리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50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제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50개고 이거를 이제 유료로 사용하면 거의 한 300개 이렇게까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다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 형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오디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인터뷰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라디오 방송 같은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해줘요. 근데 이게 영어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한국어를 지원해요. 이게 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요. 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솔직히 뭐 발음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실질적인 발음이라든가 맞는 발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단어도 어떤 맥락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영어도 약어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을 또박또박 하나씩 부르는 경우도 있고 마치 한 단어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게 발음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발음도 괜찮고 억양도 괜찮아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할 때는 방법이, 여기다 소스를 만들어 놓고 오디오를 보내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팟캐스트를 하던 게 이게 두 개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주는, 이거 보통 6분 정도 이렇게 표시하는, 여긴 8분으로 돼 있는데, 이런 팟캐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올린 건 아닌데 얘네들이 이거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말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팟캐스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후에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좀 안 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팟캐스트를 제가 원고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쭉 읽어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 혼자만 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카피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음성 개요 요런 걸 누르든지, 이게 좀 같은 거거든요. 심층 분석 대화. 그럼 호스트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2명이고,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팁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을 누르면 오디오가 만들어져요. 한국어인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인 경우에는 뭐 10분 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걸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3분으로 만들어라, 20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뭐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하루에 3개를 만들 수 있고, 유료 버전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하루에 이렇게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제가 일단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쪽에 요거는 아까 금방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 이제 만들어진 화면이 나오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없죠. 그래서 여기 로드를 하면은 만들어진 게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같은 것도 되고,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붙여놓은 내용은 이거거든요. 제가 붙여놓은 내용은 이건데,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거나 이 내용을 토대로
말을 엮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자기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좀 반영을 하지만 자기네가 얘기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당신의 집에도 사무실에도 하나쯤 있을 그 작은 상자, 공유기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용에 필수적인데 정작 어떻게 여러 기기가 동시에 인터넷을 쓰게 만드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네, 그 흔히 공유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라우터의 일종이죠. 라우터. 네, 외부 인터넷망이랑 그 내부 기기들을 연결하는 말 그대로 관문, 영어로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관문이요. 이 관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인터넷 주소 부족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기기가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할 텐데요. 꼭 집 주소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기 수에 비해 초기 설계된 IP 주소, 특히 IPv4 기준으로는요,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할당해주는 공인 IP 주소,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통용. 그런데 전 세계 기기 수에 비해 초기 설계된 IP 주소, 특히 IPv4 기준으로는요,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IPv4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IP 버전 4라고 우리가 읽거든요. 근데 아마 요 원고를 생성할 때 IPv4라고 적혀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요 인공지능이 읽을 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스펠링대로 읽어서 IPv4 뭐 이런 식으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읽을 때는 보통 IP 버전 4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냥 원고 그대를 자기가 읽는 거여서 이런 거에서 약간 미스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좀 오류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용도라든지 이런 용어를 공부하는 용도로 들으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쫙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전개되는 이 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할당해주는 공인 IP 주소,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식 주소는 보통 딱 하나뿐이죠. 네, 보통 하나만 주죠.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뭐 TV까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다 쓰려면 여러 대가 필요하니까요. 하나의 공식 주소로 어떻게 여러 기기가 동시에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라우터의 핵심 기능인 네트워크 주소 변환, 영어로는 NAT라고 부르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NAT요? 네,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라우터는 외부 세계용 공인 IP 주소 하나랑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쓰는 사설 IP 주소 대역을 따로 관리. 이런 이제 NAT에 대한 설명은 제가 쓴 원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쪽에 정리를 해준 내용에는 요 NAT가 들어있죠. 그 와이파이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꼭 공유기가 와이파이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원고를 바탕으로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결합을 해서 설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요. 아마 192.168.x.x 같은 주소 어디선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 네. 기록해둡니다. 기록을 해두는군요. 네. 그리고 공인 IP 주소와 이 고유한 포트 번호 조합으로 외부 통화벽, 즉 보안 기능도 이 관문에서 수행하는 경우 최신 버전인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연결 장치 이상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우터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장치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 라우터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내부 네트워크의 트래픽 품질, QoS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QoS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통화는 끊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는 지연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다음에 한번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52초짜리 음성이 끝났는데 다음에 이런 것도 공부해봐라,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봐라 하는 식으로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 이거는 일종의 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 요거를 이제 잘 판단해서 읽어줄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한자말 이런 거는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제가 팟캐스트로 지금 만들어서 공표한 건 아닌데 이 원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만들어놨던 이제 스크립트인데, 이거 보면 이제 연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자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인데 이것도 대화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원고를 좀 펼쳐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단어, 바로 연패입니다. 아, 연패. 네네. 이게 발음도 글자도 똑같은데 어떨 땐 계속 지는 거, 또 어떨 땐 계속 우승하는 거. 그렇죠. 정반대 뜻이죠. 네, 완전 반대잖아요. 정말 헷갈리는데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하나의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좀 명확해지거든요. 아, 뿌리요. 한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한자들이 원래 가진 뜻을 알면 이 혼란이 왜 생겼는지 그 문화적인 맥락까지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자, 그럼 일단 연패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연자부터 가볍게 짚어볼까요? 네, 좋아요. 연. 연속, 연결할 때 쓰니까 이건 뭐 이어진다, 계속된다는 뜻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건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쉬엄쉬엄 갈착 부수에 수레거자가 딱 붙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모양새가 뭐랄까 수레가 줄지어 계속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쭉 이어지는 그림이죠. 그렇네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바로 그 문제의 패. 맞아요. 첫 번째 패, 그 계속 지는 걸 의미하는 연패, 연바의 패할 패자부터 좀 볼까요? 네, 패할 패. 스포츠 기사 보면 뭐 정말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이건. 그렇죠. 이 패자를 뜯어보면요. 재물을 뜻하는 조개 패자랑 아, 조개패요. 네, 그리고 이제 때리거나 부순다는 의미의 칠복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칠복자, 때린다. 그럼 조개를 때려 부수는 건가요? 맞아요. 아주 직관적이죠. 고대에는 조개가 뭐 귀한 재산이나 화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이 타격을 받아서 막 부서지는 그런 상황을 그린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패배라는 게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이 말 그대로 박살나는 상황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뭐랄까 처절한 느낌이죠. 와, 진짜 단순히 지는 것 이상의 그런 아픔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파괴의 이미지가 점차 싸움에서 지다, 실패하다 같은 좀 더 추상적인 패배의 의미로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어원이 정말 강렬하네요. 패배의 쓰라림이 글자에 그냥 새겨져 있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정반대의 의미, 연달아 우승하는 연패의 으뜸 패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으뜸패. 네, 이건 뭐 글자부터가 훨씬 복잡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겉보긴 꽤 복잡하죠. 근데 핵심 의미는 으뜸, 최고, 지배자 뭐 이런 겁니다. 으뜸, 최고. 네, 이 글자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맞이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맞백자 아시죠? 맛 백자요. 네, 알죠. 그 글자랑 의미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백자가 우두머리 패라고도 읽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 복잡하게 생긴 바자가 결국은 그 최고, 리더라는 의미를 가진 백자랑 통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글자 모양 자체는 좀 다르지만요. 그 안에 달 월자가 들어있어서 달이 처음 빛을 받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아, 달, 첫빛. 그것도 뭔가 처음, 최고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어떤 해석이든 핵심은 결국 가장 뛰어난 존재, 정상을 차지한 지배자, 바로 으뜸이라는 개념입니다. 와. 그럼 아까 봤던 그 패할 패자와는 정말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파괴와 상실인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강력한 승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야.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거네요. 연속이라는 뜻의 연은 같은데 그 뒤에 붙는 패가 완전히 다른 글자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소중한 것이 부서지는 패배, 다른 하나는 최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으뜸패. 네,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우리말에서 이 두 한자의 발음이 패로 똑같아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패라는 한 단어가 연속 패배와 연속 우승이라는 이 극과 극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언어의 해프닝이네요. 소리는 같은데 전혀 다른 역사와 의미를 가진 두 한자가 만나서 이런 혼동을 만들다니. 네, 정말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진짜 연패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이 반전 드라마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소리와 글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한자, 패할 패와 으뜸패 때문에 정반대의 뜻을 갖게 된 연패의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네, 패배는 파괴에서 왔고 으뜸은 최고 리더에서 출발했다는 점,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이제 스포츠 뉴스 볼 때 연패 딱 들으면 아, 이게 어느 쪽 패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그게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우리말 속에 이 연패처럼 소리는 걷지만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그런 숨겨진 단어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라는 보물지도를 펼쳐보는 탐험은 언제나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한 원고 내용 이런 게 정말 기발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 완벽하다, 그대로 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뭔가 좀 2%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 쓰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원고를 만들면 팟캐스트는 그냥 이걸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약간 편집을 하면 되지만 이 상태로도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꼭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글로만 된 거를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음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이제 오디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